서너 가지 그 안을 뭐 그런 식인 것 같더라고. 뭐냐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선택할 수 있는 한 서너 가지 안을 이렇게 던져서 경선관리위원회라고 하나요? 이제 심사위원회가 아니고 노웅래 사무총장 위원장으로 있는 경선관리위원회에다 넘겨주면은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결정해 나가는데 아마 이번 주 안에 지금 결정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 안에 각 지역별로 경선도를 하는 것으로. 현재 아마 우리 전북 지역은 여론조사 플러스 뭐 배심원이라고 해야 되나 선거인단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런 안이 아마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이제 저는 요구한 것이 기왕에 지역사회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착신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누구한테 그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국민 여론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착신은 여론조사 과정에 있든 아니면 혹시라도 전화 면접을 통해서 선거인단 수출하는 그 과정에서 착신은 원천 배제를 해야 하는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고 또 기술적인 방법도 전부 검토가 끝난 것 같아요. 또 가능한 그 착신을 원천 배제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다 끝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그 인지도 조사에 그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순 여론조사는 TV 토론 같은 경우는 한 2, 3차례 사전에 다에게 그 후보의 어떤 정책이나 어떤 임무를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파악하시고 난 다음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공론조사식 여론조사가 바람직하겠다라는 뜻을 제가 전달을 했고요. 채택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TV 토론 한 2, 3차례 보고 TV 시청자에 한해서 공론조사식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가 요즘 와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아무리 의도가 개입되지 않고 뭐 이렇게 착신 같은 것을 배제해서 정확하게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여론조사 비중은 가급적이면 좀 낮출 수 있으면 낮추고 나머지 비중을 좀 높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어떤 안이 결정이 될 건데 뭐 중앙당에서는 뭐 그런 뜻이더라고. 어느 정도 어떤 안들이 약간 두세 개 복수로 정해지면은 각 지역의 후보들한테 한번 던져가지고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주면은 그 합의된 안대로 가고 후보 간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그냥 중앙당에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 아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오래전에 우리 후보들끼리 모여서 한번 우리끼리 이 경선 룰을 한번 합의를 해서 중앙당이나 능동적으로 한번 정의를 하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더라면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우리 전북에서부터 좀 이끌어보는 뭐 그런 좋은 선례를 한번 남길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좀 뭐 그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그 중앙당에서 몇 개 복수로 안을 한번 후보들한테 던져가지고 후보들이 합의하면은 그 합의하는 안을 채택을 하고 그게 이제 안 될 경우에는 그냥 중앙당에서 그냥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설명을 듣고 나서는 우리 전북이 능동성을 한번 보일 기회를 좀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좀 있고 그러나 뭐 그건 뭐 지나간 일들이니까. 오시기 직전에요. 예. 조배수 후보께서 후보직 사퇴하고 강봉길 후보 지지 선언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그분도 많은 뭐 고민과 판단 끝에 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뭐 그분의 뜻을 존중합니다. 이제 통양
제가 어쨌거나 그 안철수계라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뭉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다른 얘기하면 사실 뭐 과거에는 이런 현상 같이 했지만 송하진 후보나 민주계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합 집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뭐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다른 변수요? 네. 여기에서 예. 뭐 그런 누가 일은 뭐 송하진 전 유치장께서 윤석열이 못 빠진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 아니면 제가 볼 때는 뭐 변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그럴 조짐이 좀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의견이 있는 건데 어쨌거나 민주당에서도 변경되어 있지만 예. 아니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경선룰 아까 설명하다 말았습니다만 결선 이게 경선 방식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경선 방식에 따라서 나는 결선 투표제가 좀 도입되었으면 쓰겠다. 이게 예를 들어서 경선 룰에 따라서 결선 투표제를 하기 어려운 방법이 이제 채택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원샷 경선이 이루어진다. 어디 한 곳에 모여서 원샷 경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은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도 좀 어제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중앙에다가 방식에 따라서 가능할 경우에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해서 그런 어떤 단일화가 어디 보면은 좀 정치 공학적인 일이다 해서 국민들이 별로 좋지 않게 보거든요. 사실은 그 후보들 간의 단일화를 하니까 차라리 국민들이 단일화를 시켜주는 것은 결선 투표제죠. 그것이.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을 오래전부터도 주장을 해왔고 뭐 오늘 또 더군다나 그 조배수 안타까운 일이지만 조배수 전 의원님 그 사퇴 계기로 해서 또 결선 투표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걸 한번 더 정리를 해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선 투표제가 좋잖아요. 그 후보끼리 뭐 개인 판단해 가지고 뭐 단일화하는 그런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선택해서 단일화를 시켜가는 것이 그 어떤 정치 공학이다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네요. 제가 질문 예. 드리고 싶은 게 정동영 의원 얘기가 다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본인이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오셨는데 그 출마 의사가 있다는 식의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서 사실 그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도 형성에서 그가 들어가고 나간다는 얘기가 분석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끝까지 정론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입장을 전혀 못 들었던 이야기예요. 전혀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데 저는 아까 이제 조배수 의원님 사퇴를 보면서 정치인이라는 게 진퇴를 참 진중하니 하는 것이 소망스럽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렇게 중도에 사퇴할 그런 상황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오기는 처음부터 안 나오는 게 바람직한 일이죠. 사실은 중도에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데 제 정치 소신이나 철학은 한번 그 고민을 해서 선택하고 결정을 했으면은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초지일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정치인들한테 어떤 결정을 하고 하다가 뭐가 좀 상황이 바뀌고 뭐가 유불리가 생기면 그걸 또 다시 재고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 정상적인 도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초지일관이 우리 정치인의 덕목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라면 혹여나 나중에라도 우리 어떤 후보 간의 연대제라든 연대 통합적으로 그런 상황이 생길 때 끝까지 죽어도 우리 유 후보님은 절대 연대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석을 죽어도. 뭐 상대방이 내가 포기할 테니까 그냥 윤석열이 도울 테니까 가겠다라고 그러고 뭐 그걸 거부할 이유는 없겠지만은 내가 누구한테 도와주면서 내가 뭐 빠져주겠다 이런 일은 뭐 윤석열이 그동안 정치해온 그 과정이나 스타일로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뭐 생각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누가 그러나면 내가 빠지고 유성님이 도와줄게 하면은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이기는 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뭐 거부하지는 않을 건데 그런 연대나 그 후보들 간의 연대나 단일화 이건 바람직한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작년 대선 때도 그때 안철수 그 당시 후보와 그 문재인 후보 간의 그 단일화 과정을 보면서 야 이건 뭐 못 쓰겠구나. 우리 돈이 필요 많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조차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겠구나. 지금 그런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결선 투표제. 아마 이번에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고 개헌이 있으면 아마 결선 투표제 도입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되어야 다당제가 가능해요.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서 결선 투표제가 도입돼서 다당제가 벌어져야 이 다당제라는 것이 혼란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아주 다양한 국민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요구를 제대로 수렴해내서 정치 현장에서 수렴을 하려면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바람직한데 근데 이제 다당제가 있다 보면은 그와 같이 대선 때 같은 때 이런 때 문제가 좀 생기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나는 모든 뭐 각급 선거에서 당 내든 당 외부의 본선이든 결선 투표제가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뭐 그 질문하고는 좀 어긋났는데 유성엽이는 어떤 경우 누구와도 단일화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냥 어떤 경우는 설령 제가 빠지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빠지고 말지 누구를 뭐 돕고 빠지거나 그런 일은 없다. 단일화 국고 충돌 사태도 없고. 아니 지금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뭐 그리고 중도 사퇴를 할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유력한 후보인데 지금 그것은 좀 약한 후보들한테 물어보는 것이지 뭐 저 유승엽이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오늘 이 후보님의 그 발언으로서 확실하게 끝까지 간다는 것이 확실히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도 뭐 좋은 빅매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뭐 저 많이 보아왔잖아요. 그 무소속으로도 끝까지 가서 선거하는데 더군다나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정치를 계속 해나가는 거지.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기자들이 여쭤보는 의도는 예. 현재 국회의원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일부에서 쫙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나도 그냥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당에서 못 오게 하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못 내고 그 있습니다. 부분이 정리됐다면 이런 일들은 안 나왔겠죠. 예, 그럼 그런 전기세 제로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어떤 식으로 아니,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 문제를 지금 걸어놓은 것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하루원전 시범지역 한번 그 자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때가 뭐 다른 경선 정치적인 문제에 덮여가지고 제대로 도민들한테 전달이 안 돼서 오늘 또 전달 안 되겠네. 따로 지금 지금 경선룰에 온갖 촉각이 있고 단일화의 촉각이 있는데 저는 그 두 가지 필요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지역이 됐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그것은 방패장 무산에 대해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좀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18대, 19대 내내 중앙정부에다 대고 이 원전 확대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모한 정책이다.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다라고 누누이 외쳐왔어요. 제가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여러 의정활동을 통해서. 그런데 현 정부가 이 원전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재고를 하지 않습니다. 재검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가 독일과 같은 탈원전 국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개인적인 소신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를 지금 이게 지금 현재까지 어찌 해보들 못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도지사가 된다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만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쓰지 않고도 한번 전기에너지를 해결하는 그런 도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쓰겠다는 뜻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민들한테는 전기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전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전기세 제로의 전라북도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많은 경제적인 이득도 제공할 수가 있겠다 이런 부분인데 요체는 이겁니다. 에너지 자립 가구, 에너지 자립 건물, 에너지 자립 마을, 에너지 자립 기업을 만들어 나가고 그래도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데 시간도 걸리고 좀 한계가 있으면은 도민이 출자는 이제 도청과 시, 군청이 참여하고 또 우리 일반 도민들께서 참여하는 태양광 발전소를 전북개발공사 주관으로 건립을 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해서 거기에서 또 전기를 생산해서 우리 각 가정이라든지 기업에 또 사무실에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전라북도를 만들어 쓰겠다 하는데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재정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신재생에너지 기술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또 한 번에 시행을 해놓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데 한 10년 정도 이후에는 아마 실현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에너지 전문가 교수들한테도 우리 도내에도 있는 분들 또 도외 에너지 전문 교수나 전문가들하고도 상의를 해보니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은 한 10년 정도면은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전기세 제로의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은 뭐냐면은 중앙에서 이렇게 손을 안 대려고 하거나 손을 대기 어려운 주제를 어느 지역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손을 대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가능성을 확인을 하면은 이것을 전국적으로 또 적용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우리 그 전라북도가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국정을 선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과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120년 전에 우리 전북이 중심이 돼서 갑오 동학 농민혁명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한번 흔들었듯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 도정도 여기서만 우리끼리만 그냥 자족하고 그치는 그런 도정이 아니고 여기에서 개선이 되고 변화가 되면서 전북 도민들한테 많은 만족과 혜택을 주면서도 그러한 시책들이 그러한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그런 정책들이 이 전라북도 도정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아주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아주 역점적으로 전라북도 도정의 트레이드마크로 추진을 한 건데 이것은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문화와 생명으로 다시 일어서는 전라북도를 만들어가는 그 어떤 내용을 형성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가 되면은 옛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세 가지, 뭐 나머지야 일반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나가면서도 세 가지를 꼭 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농업을 좀 앞장서서 한번 살려서 대한민국 정부가 농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 또 하나는 아주 진전된 산지 자원화 사업을 통해서 전라북도의 가치를 10배, 100배 높이면서 산지의 65%인 대한민국의 국토의 가치를 10배, 100배 높여나가는 일을 선도하는 일. 또 이렇게 전기세 제로의 시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바꿔내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탈원전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한선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정으로 만들어가겠다 해서 또 나머지 분야와 함께 가장 역점적으로 할 일들이 농업, 아주 진전된 산지 자원화 사업, 전기세 제로의 탈원전 시범지역 전북, 에너지 도민주권을 우리가 한번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니까 이렇게 그 도지사들 이렇게 크기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그 맞출 성격의 것이 아니더라고 내가 볼 때는 별도로 사회면 톱이나 이렇게 일면 톱에 이렇게 나와야 할 정도 무게지 이렇게 도지사들 뭐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가다듬어가지고 낼 성격의 것이 아니다. 어느 신문사가 욕심이 별로 없으시더만 그냥
편집 욕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느 신문사가 앞서가는 신문인지를 한번 저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이제. 근데 그런 걸 이겨내야 또 그 신문이 우리 전라북도를 선도하는 신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그 똑같은 크기로 나가는데 그냥 열거적으로 나가는데 들어가는 성격이겠지만 이건 대한민국을 흔들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주 내일 기자회견 했으면 일면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이 그래요.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예, 오늘 아까 그 조배수 의원 또 새로 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누가 그 새누리당 아, 예. 그분 선언을 오늘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음 시간. 자, 잠깐 못 들었네요. 아, 11시에. 오늘 저 공천 마감일이잖아요. 오늘이요? 네, 오늘까지잖아요. 네. 신청 아마 오늘 한참 오늘 하는 생겨 뭐 아, 지금 내일까지가 마가 원서 마감하셔야 딱 잘못 늦으면 안 되니까. 기자한테도 말 안 하겠죠. 이제 뭐 어떤 숫자 측면에서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당에서 공천 심사할 때 이제 뭐 다른 측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공천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정체성이나 도덕성 측면에서 혹시 심사를 해서 빼야 할 후보가 있다면 빼야겠죠.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판단을 해야 될 일인데 혹시 정체성이나 도덕성 뭐 이런 측면에서 그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듭 새정치로 나기 위해서 좀 엄격히 공천 심사를 한다 하면은 2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잘못하면 전략 공천되고 어떻게 그 지금 새누리당이 그 상향식 경선한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도 하고 막 하잖아요. 예. 동기 경선이라는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예. 많이 나오고 후보들의 선거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라고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민주당 같은 여기 새정치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지사라든가 도의원 상향식 경선을 하게 되면 뭐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던 공론조사식의 뭐 배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하다 보면 결국은 그 후보들에게 그 비용이 조금 전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뭐 상향식은 좋긴 한데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 이제 당에서 이제 부담을 많이 하겠지만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후보들이 좀 부담해서라도 일단 내가 볼 때는 그 돈이 많이 드느냐 조금 드느냐 문제보다도 그 후보들을 도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민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게 이렇게 수렴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지. 돈이 좀 더 들어가냐 덜 들어가냐 문제는 좀 두 번째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나. 그래서 아까 TV 토론 같은 거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방송사에서 받습니까 그 돈을? 어떻습니까? 우리 토론요? 예. 뭐 정상적으로 법정 토론한 건 선거법 싸움 문제가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그런 토론회가 아니고 경선 토론 토론은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 당에서 요청이 들어가야 돈도 부담하면서요 당에서. 해야죠. 공짜가 없으니까. 당에서. 그러면 뭐 합동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필수를 그것도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시간적인 뭐 제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KBS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뭐 비용 문제는 2차적인 문제 아니야. 어쨌든 도민들한테 후보들 면면을 충분히 알릴 수 있고 또 도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면 후보들마저도 부담할 수 있는 각오를 해야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경선 등록할 때는 아마 경선 등록금 당에서 책정해서 아마 낼 겁니다. 뭐 얼마를 몇천만 원을 내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비용을 산정해가지고. 이 지금 공론조사 이 규모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뭐 몇천 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지 나름대로. 아직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여론조사 누린데 네. 여론조사라는 게 그렇다면서요. 보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도는 높아간다면서요.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좀 많이 해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여론 추세를 알아보는 그 구속력 없는 여론조사 할 때보다는 그래도 경선에서 수치로 적용이 되는
그러면은 그래도 뭐 통상적으로 되게 한 3,000명 정도 하지 않았나요? 옛날에도? 부지사는 이제 각 시군별로 한 500명씩. 예. 500 시군별로. 예, 그렇게 하다 보면 3,000명 훌쩍 넘죠. 뭐. 내용을 그 면접 같은 경우에 이렇게 면접 너무 물어보고 그러면 언제 지금 면접이 지금 언제로 예정돼? 면접이 언제까지다 일정을 모르는. 토요일 날 한다고 하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너무 조교수고 사퇴하면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강봉균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표명을 했고, 강봉균 후보 본인도 경제 이 부분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떨어지는 그런 이미 인식을 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말이죠. 이번 6.4 지방선거가 전라북도 미래 비전과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재정립을 하는 6.4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냥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경제 살리기 소리에 외치는 것은 저는 그 문제로 다시 한번 재검토 재정립이 돼야 된다. 뭐 경제 살리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먹고 사는 문제 좀 윤택하게 활발하게 불자라는데 뭐 저도 뭐 전혀 그 반대할 뜻이 없는데 문제는 뭐가 전라북도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이냐. 요걸 나는 다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전라북도의 바람직한 미래 비전이냐. 어떤 모습이 우리 전라북도가 나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의 모습이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재정립을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접근해 나가는 우리의 방식이 어찌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막연히 과거 관치경제 시절에 경제 경험이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지금 시대에 전라북도의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데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전혀 오히려 이것이 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단순히 경제 지표만 가지고 뭐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를 따지야 하는 시대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산업화 시대, 민주화 시대 넘어서 이제 새로운 뭐 창조 경제 시대라고까지 지금 왔는데 선진화 시대에서 그래서 새로운 미래 비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때지 막연히 과거 관치 경제 시절에 경제 산업 문제를 여기다가 도입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뭐 그 문제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구호적인 이야기고 시대착오적인 접근법이죠. 시대착오적인. 자, 근데 오늘 또 이 전기세 제로가 어떻게 일면에서 빠지고 또 사회면으로 넘어가네 이게. 잘 계시고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아이고, 원님. 예, 예, 예.